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아침 저녁으로 이제는 좀 쌀쌀해요. 네. 일교차가 굉장히 커졌고, 그래서 휴지를 계속 이제 코 쪽에 이렇게 대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가 빨개. 여기 아침에 빨개 막고 좀.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환절기만 되면 이렇게 콧물 환자들이 늘어나는 이유 뭐가 있나요? 일단 환절기가 되면은 몸의 적응력이 변화하게 되고 네. 네. 일교차가 워낙 좀 커지다 보니까 그 찬 공기에 노출되는 빈도도 높아집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몸에 내재되어 있던 비염이 더 심해지고 나타나면서 이제 콧물도 많이 나고 재채기도 많이 나고 그런 증상이 밖으로 나오는 거네요. 예, 또 이거 환절기 되면은 요맘때 또 감기도 많이 걸려요. 우리 그쵸. 감기 걸리신 분들 중에 콧물 감기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근데 알레르기 비염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증상의 차이가 뭐 비슷한 부분도 있고 네. 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네. 뭐 콧물, 코막힘, 재채기 같은 증상은 예. 뭐 두 개가 거의 비슷한 증상이 되겠고요. 같고요. 예. 하지만 이제 되게 감기를 달고 산다, 뭐 아니면 감기 걸린 지가 일주일 넘었다, 뭐 아.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그런 경우는 대부분 알레르기성 비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기간 되면 1년 내내 내가 코가 막혀 있는 느낌이다. 그것도 알레르기 비염일 가능성이 예, 예. 높습니다. 이거. 네. 근데 이 알레르기 비염이 계절에 상관없이 나타나는 사람도 있던데, 네. 그거 왜 그런가요? 이제 그 알레르기 비염이라는 거는 알레르기 그 원인 물질이 있는데요. 네. 그 원인 물질이 진먼지, 진드기 같이 어허. 일상적으로 이렇게 접하게 되는 네. 그런 물질인 그런 경우에는 경우에는 1년 내내 달고 살 수도 있겠고 네. 또 비염이 아주 심한 경우는 네. 이제 그 원인 물질 상관없이 다른 자극에 의해서도 계속 자극이 되기 때문에 네. 또 심한 경우는 1년 내내 증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계절만 바뀌어도 그죠? 그러네요. 네. 근데 그 갑자기 궁금한 게 그 따뜻한 음식이나 국물 있는 음식 먹을 때 콧물 나는 건 그거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건 진짜 궁금해서. 그거는 이제 혈관 운동성 비염이라고 그것도 비염에 들어가요, 선생님? 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 그런 경우에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약이 있기 때문에 예. 병원 방문하시면은 아주 손쉽게 아. 칠수 혹시 있습니다. 윈ton 씨, 그 짬뽕 먹을 때 그렇게 콧물이 나요. 그래서 조금 민망할 때 이러면서 근데 먹거든요. 사실은 이걸 약으로 조금 해결할 수 있다는 거는 모르셨을 거예요. 난 다행이네. 체질이 그래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 있는데. 근데 보통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콧물이 조금씩 납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죠. 좀 병적으로 많이 나서 심하다. 뭐 네. 그게 나의 음식 먹는데 지장이 있다. 삶의 질에 뭐 영향을 준다 그러면은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코피가 많이 나는 사람도 있던데. 맞아요. 알레르기 비염이 오래되면은 예. 이제 그 점막이 만성적으로 자극을 받기 때문에 적정 두께가 되어야 되는 점막이 얇아집니다. 아. 얇아지면은 그 안에 있어야 될 혈관이 밖으로 노출이 되고 예. 그러면 쉽게 혈관이 터지면서 예. 코피가 나게 되죠. 아, 그랬구나. 그렇게 되는 거군요. 예, 사실 밖으로 나오니까 이게. 그 아이들은 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다니면은 옮기 마련인데 엄마들이 놀이터에서 막 이렇게 놀다가 그냥 하얀 콧물이 나올 때는 다들 관심이 없어요. 괜찮아, 괜찮아. 누런 코가 딱 나오기 시작. 병원 가야 되는데 막 이 감기 표정이 아니야, 달라지거든요. 비염 아니야. 예. 이게 이 색깔의 차이가 또 비염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 색깔의 차이가 이제 비염을 판단할 때 또 중요한 그 판단 기준이 되겠는데 아, 네. 일단은 색깔이 그 찐득하거나 노란 코가 나왔다면은 예. 세균이 감염됐을 소지가 높습니다. 세균이 있다. 예, 네. 그래서 그때는 적절한 항생제 치료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고요. 네. 예. 하지만 이제 대부분은 맑은 콧물인데 음. 아침에 한두 번 정도 노랗게 나오는 경우는 네. 되게 밤 사이에 잠자는 동안 농축돼서 노랗게 나오는 걸 수 있기 아, 때문에 괜찮다. 그런 경우는 크게 걱정 안 하실 필요 다행이네요. 없습니다. 그럴 수 일단 있군요. 콧물 네. 색깔이 좀 진하다, 네. 노랗다라고 하면 예.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예. 네. 그리고 비염 환자들을 위해서 일상에서 이 비염을 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팁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알려주시죠. 일단은 첫 번째로 그 꽃가루 예민하신 분들은 네. 외출할 때 마스크 등을 착용하시면 도움이 마스크. 되겠습니다. 마스크. 네. 그리고 평상시 충분하게 수분을 섭취하시고 물을 좀 드시고. 적절한 실내 습도 40에서 60% 정도를 유지하면 도움이 되겠고요. 예. 네. 또 이제 생리식염수로 코를 세척하는 습관을 가지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뭐 계절 변화 말고도 뭐 가족력 말고도 알레르기성 비염이 심해지는 또 다른 원인이 또 있을까요, 선생님? 이제 코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아하. 알레르기 비염 증상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구조적 문제요. 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비중격 만곡증이 되겠습니다. 비중격 비중격 만곡증. 만곡증. 그러니까 비중격 만곡증이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생소한 용어일 수도 있는데 네. 쉽게 설명하자면은 양쪽 콧구멍 사이에 아. 있는 격벽,
예. 격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휘었다 예. 이렇게 예. 봐야 되나요? 예. 그래서 비중의 만곡증은 이제 선천적으로 또는 후천적으로 생기게 되는데 뭐 그 성장기 때 비중격이 주변 구조물과 성장한 속도의 차이로 인해서 생기기도 하고 예. 후천적으로는 이제 코를 다쳤을 때 예.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 뭐 철모를 때 싸움하다가 네. 맞아, 코뼈 맞아가지고 약간 휘어져가지고 약간 호박이 거치고 비염 걸렸다는 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네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일단은 겉보기에 코가 혔으면은 예. 일단 코 안에 있는 그 숨길도 예. 어느 정도 기장이 있다는 예, 거고요. 예. 그렇다면 비중격 만곡증도 동반되어 있을 확률이 매우 의심해 높습니다. 볼만하죠. 주로 코를 보고 코 모양이라든지 안경을 보고 이렇게 쭉 고닫는지 뭐 이렇게 보고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일단 겉보기에 휘었으면은 되게 속은 휘어 있고요. 그렇죠. 네. 겉보기에 똑바르더라도 속은 또 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럼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집에서 지금 보고 계신 자가 진단, 분들이 네. 우리 아이가 이렇게 만곡증이 있나 없나. 사실 뭐 비중격 만곡증 자체가 뭐 꼭 진단을 해야 될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자가 진단까지는 아니지만 예. 뭐 콧구멍 쪽에 이제 비중격 만곡증이 있다면은 손가락을 넣어보면은 네. 이제 손가락을요? 그 휘어져 있는 걸 만져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아, 그래요? 어느 네. 손가락을 넣어야 제일 얇은 걸로. 본인이 들어갈 수 있는 손가락을 쓰고 있습니다. 갑자기 듣고 싶은 욕망이. 완전 식사 시간이니까 저 집에 가서 예, 집에서 할게요. 집에서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네. 우리가 자가 진단으로 손가락을 지금 넣어봤단 말이죠. 네. 넣어봤더니 휜 것 같다. 네. 하면은 수술밖에 치료법이 없는 건가요? 아니 뭐 휘었다고 무조건 수술하는 건 아니고요. 네. 하지만 만약에 그 치료를 해야 된다면은 수술밖에 없습니다. 아이고. 네, 그래서 비중격 만곡증 자체는 코의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네. 수술적으로 교정을 해야 되고 줘야지. 통상 이제 간단한 수술에 속하는데 만곡이 아주 심하다든지 아니면 코를 심하게 다쳐서 이제 연골이나 뼈가 심하게 네. 부서졌을 네. 경우는 아예 연골 자체를 다 빼낸 다음에 우와. 교정을 해서 다시 오. 집어넣어서 재건을 해줘야 되는 우와. 거죠. 큰 수술이네요. 네. 대공사인데요, 그럼. 그러니까요. 그런 경우는 대공사입니다. 근데 이제 하고 나면 숨쉬기가 훨씬 편해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숨쉬기 편해지기 위해서 하는 수술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그거 하면서 혹시 미용까지도 같이 책임져 주실 수 있나요? 보통 선생님 그럼요. 예쁘게 해주세요. 다 해야지. 가능한가요? 그럼요. 선생님, 원하시면 해드립니다. 네. 이거 진짜 중요한 거죠. 일부러 콧대리 다 싫어하는 합니다. 자기가 자기 코 때리고 병원에 아니 가는데 근데 비중격 만곡증이 있으면 비염에 더 잘 걸리나요? 비중의 만곡증이 있으면은 뭐 저 잘 걸리기도 하고요. 네. 하지만 이제 비염이 있을 때 비중의 만곡증이 있으면은 더 증상이 심하게 나타납니다. 그렇군요. 네. 저도 비중격 만곡증이 있는데 네. 코 세우려고 하신다. 코 세우려고 또. 예. 좋아하시는데요? 해볼까 했습니다. 예. 얼마만큼 잘생겨야 돼요? 자 그러면 그 또 다른 구조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비염도 또 있습니까? 이제 뭐 그 다음으로 비후성 비염이 있겠습니다. 네. 비후성 비후성 비염은 비염. 이제 보통 이제 그 합의각계라고 하는 구조물이 부어 있는 거를 말하는데 네. 부어 있는. 보통은 이제 콧살이 아, 비어 있다. 저렇게. 콧살이 부어 있다. 와, 콧살 많이 수술한다. 보이네요. 네,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그 비후성 비염의 원인은 예. 알레르기 비염과 비중격 만곡증입니다. 그래서 네. 만성적으로 염증이 자극을 일으키게 될 경우 점막이 비후되면서 아. 이제 비후성 비염에 걸리게 되고요. 네. 또 이제 비중격이 만곡이 있을 때 넓은 쪽은 음. 이제 신체의 보상 작용에 의해서 이제 살이 커지면서 어허. 또한 비후성 비염이 또 생깁니다. 예. 네. 제가 네. 그 고백을 하자면 이 세 가지가 다 있습니다. 정말요? 네, 다 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상관없어요. 예. 근데 괜찮으세요? 비염 때문에 고생 안 하세요? 비염 때문에 매년 고생하죠. 네, 아, 매년 저렇게 고생하는데 수술을 안 하고 계속 네. 힘들게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는 한꺼번에 하려고 이거 코도 좀 높이고 그러니까 무슨 분은 다 나중에 해. 더 안 좋은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본인의 이제 어떤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알레르기 비염은 잘 조절을 하는 게 좋은데 예. 이게 하나의 기도 질환이라고 그래서 네. 이제 비염을 방치를 하면은 천식으로 이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천식으로? 네.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뭐 비염이 무조건 천식으로 가는 경우는 아닌데 그건 아니지만 비염이 있는 분에서 천식이 발생할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럴 수도 있군요. 네. 네. 비후성
그 비염도 수술을 따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이것도 그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비후성 비염이 이제 보통 말하는 비염 수술에 해당이 되고요. 아, 원래 우리가 네, 알고 있는. 네. 부풀어 오른 살점을 이제 떼내는 작업이죠. 그러니까 그 살이 부은 경우와 예. 뼈가 부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뼈도 그래서 부을 수 있고. 살만 부었을 때는 이제 살만 떼내고. 이제 떼내거나 이제 레이저로 지져주고 예. 뼈가 부었을 때는 뼈의 일부도 좀 같이 제거를 해주고 아. 예. 그럼 다시 돌아가진 않나요? 그걸 제거하면 다시 재발되거나 이렇게 되진 않나요? 뭐 재발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있겠죠. 간혹 네. 있는데 네. 일단은 그 수술 간단히 할수록 재발 확률이 높아집니다. 아, 좀 진지하게 해야 되네요. 예, 그래서 그 간단하게 그 레이저로 지지거나 뭐 네. 고주파로 지졌을 때는 아무래도 예. 조금 재발 확률이 높고요. 예, 알겠죠. 그 자, 뼈까지 같이 카카오톡으로 제거했을 때는 같이 네. 이제 예, 카카오톡으로 질문을 보내주신 분이 계시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헤라클러스 보겠습니다. 네, 함께 만나볼게요. 궁금하신 점 많은 것 같은데요. 자, 민님. 남편이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데 이럴 수 있죠. 요거 망곡증이랑 관련이 있는지요? 하고 질문 주셨습니다. 이게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신 분 많거든요. 저희 신랑도 지금 예, 예. 굉장히 뭐 예. 그러니까 무섭거든요. 수면 밤에. 무호흡증은 워낙에 좀 복합적인 질환입니다. 복합적이네요. 그래서 그렇죠. 이 성대가 있는 후두 레벨에서부터 예. 이 콧구멍까지 전반적으로 예. 그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생기는 질환이고요. 네네. 그래서 그 비중격 망곡증이 하나의 그 이유가. 될 수는 있는데 예. 이걸 바로 잡는다고 해서 그 수면 무호흡이 없어지는 좋아진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다 같이 봐야 되네요. 그 질환일 수는 성대나. 있다. 예, 예. 그것 중에 하나에 예. 알겠습니다. 한 분 더 만나보겠습니다. 질문 주신 분들인데요. 비염에 관련된 질문 계속 주고 계십니다. 박민수님. 어릴 때부터 코에서 냄새가 납니다. 아이고. 코로 날숨을 쉬면 눅눅한 냄새가 나고 왜 그럴까? 가끔씩 저도 콧물 흘릴 때 이런 거 느끼기도 하거든요. 본인만 느낄 수 있는 건데 예, 예. 주변에서 이 얘기를 들었다고 하면 더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도 비염이면 본인까지 이런 느낄 수 있고. 냄새가 날 수 있어요. 코에 어떤 질환이 글쎄 일반적인 비염에서는 이렇게 냄새가 나는 경우는 드물고요. 예, 예. 아, 네. 세균 감염이 동반돼 있거나 아. 아니면은 그 원인을 현재 찾지 못한 다른 질환이 예. 코 안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예. 좋다. 그런 경우는 한번 확인을 위해서 예, 병원 진료를 받아보시는 걸 네, 추천드립니다.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네요. 가까운 예. 이비인후과에서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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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내 비염의 정체 이런 제목으로 비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어떻게 궁금증이 좀 풀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친절한 닥터큐 문성중 이비인후과 전문의와 함께 내 비염의 정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의 이야기 한 번 더 만나보겠습니다. 울트라 톡톡 함께 가시죠.